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되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건데. 네. 그게 또 지역주택조합이라 조금 불안하긴 한데, 건축심의가 완료됐다고 하고. 네. 예, 그래서 뭐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자양동 쪽에서, 원어스 리버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미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라 조금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또 예. 건축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니 이제 예. 이곳에 좀 분양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닐까. 광진구 예. 자양동에 위치한 위너스 리버 아파트네요. 과연 접근해도 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예, 좀 불안해서 그쪽을 안 보려고 했는데, 네네. 뭐 일단 건축심의가 완료됐다 하고, 네. 뭐 안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예, 일단 마음이 지역주택조합은 들리네요. 이렇게 보실게요. 예, 예. 자양동에 그 지역주택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제 쪽 지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건가요? 여보세요? 정확한 예, 예. 한강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진중학교 있는 쪽에 있는 거죠? 예, 예. 예, 거기 지역주택조합하면 일단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입지 자체는 좋고 또 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가 이제 그 동부지원 이전 부지인데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광진구에서 신청사도 늘 거고 여기 그 상업시설도 늘 거고 업무시설도 늘 거고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예. 한강변에 입지를 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도 뒤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몰려 있잖아요, 이곳에요. 예, 그래서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예, 예.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인가나 건축심의 통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토지 소유권이에요. 예, 예. 여긴 토지 소유권이 100%가 거의 100%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착공을 네.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왜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은 왜 그 바리케이트가 큰 면적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역들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네.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실제 착공을 네. 못하고 지연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네. 무엇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냐면 구청에다가요. 예. 구청에 이 지역주택조합이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혹시 네. 토지 소유권이 얼만큼 확보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를 구청에도 물어보고 그 사업주에도 물어보세요. 그 조합 측에도. 근데 조합 측에서는 많이 됐습니다라고 할 건데 실제 정확한 건 구청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한 이후에 아마 95% 이상 확보가 되면 건축심의까지 통과가 되는데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를 해도 이게 소송 때문에 몇 년 동안 지연돼요. 그러면 그동안 자금도 묶이고 내가 또 네.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하려면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투자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에 이거를 들어가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꼼꼼하게 체크 한번 더 해보신 이후에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명쾌하게 네. 말씀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건축심의가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이면 좀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에 토지 소유권을 꼭 확인해서 100% 가까이 소유권이 전환이 됐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저는 3월 전까지는 이사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 4억 자금이 있고요. 신랑은 연세대로 출근하고요. 네. 유치원생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연희동이나 홍은동의 오래된 아파트나 아니면 일산화정 별빛마을 아파트 7단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출퇴근 거리가 근접하면서 학군도 좋고 미래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신혼부부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기혼자시고 남편분의 출근지가 신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고, 자, 출근지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학군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투자 가치까지 있는 곳, 지금 보신 곳이 홍은동, 연희동, 그리고 일산의 화정동 아파트까지 보셨어요.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역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이제 아이 학교도 걱정해야 되고 남편 출근지하고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머리가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미래 가치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보신 곳 중에 이제 서울의 홍은동 쪽을 좀 보셨어요. 홍은동이 좀 오래된 아파트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보유 자금 대비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죠. 네. 또 그 화정동의 그 별빛마을 7단지가 그 화정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네, 네. 아무래도 서울권 대비 가성비가 좀 좋다 보니까 거길 또 보신 것 같고,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목적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왕이면 내가 실거주하지만 미래 가치가 좋은 걸 선택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서울과 결국은 지금 서울과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권인데 네. 사실은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권의 경우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학군도 오히려 서울의 어설픈 곳보다 좋은 곳들도 많이 있고 특히 그런데 또 화정동은 학군이 좋다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럼 차라리 일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볼게요. 결국은 집값 상승이 한번 크게 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울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까요? 경기권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까요? 서울이요. 결국은 서울권의 상승률이 높잖아요. 네. 그럼 가장 속상한 걸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정의 학군을 생각을 한다? 그럴 때는 서울에 그냥 웬만한 학군을 가서는 화정의 학군 대비해서 부족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서울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면적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홍은동을 보셨어요. 그죠? 네. 홍은동의 이게 구릉지 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쪽지 홍은동의 그 아파트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내가 내 거주 자금으로 충분히 들어가는 건 맞기는 하지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의 여기는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사실상 최근 2, 3년 사이처럼 큰 시장의 사이클이 크게 움직일 때 있죠. 네. 이럴 때가 아니면 가격 상승을 다시 한번 이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디를 조금 보시면 되냐면 홍제역에서부터 독립문역 있죠. 네. 여기가 홍제동이거든요. 네. 홍제동이요. 네, 홍은동 말고 홍제동 조금 내려오세요. 그 3호선 역세권 쪽으로 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보유자금이 아까 얼마 정도라고 그러셨죠? 4억이요. 4억 정도의 대출 조금만 하셔도 아, 네. 20평대는 들어가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30평대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네. 근데 여기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 아마 이 무학지역에서 홍제역 사이에 보면은 지금 거기 재건축도 진행하고 있고 재개발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아직 가격이 저렴한데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새 아파트들은 어때요? 새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비싸요, 싸요? 싸요. 새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비싸잖아요. 아, 비싸요. 네. 네, 새 아파트는 비싸고 분양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입주 시세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그거 대비 이쪽에 15년, 20년 된 아파트들은 아직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하면서 주변 개발,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이 입주 시너지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이 이 홍제역하고 무학지역 사이, 또 무학지역하고 독립문역 사이에 있는 입주 20년 전후된 오래된 아파트들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주하세요. 여기 학군도 별로 나쁘지도 않으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홍은동 네. 가시지 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민하셨던 지역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지역 한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셨던 지역과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홍제동이니까요. 그쪽 지역의 아파트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 또 고르시고 나서는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저희에게 상담 전화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271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의 주택가 쪽으로 투자할까 하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좀 많아서 접근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 괜찮을까요?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 개발 호재가
진행될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용산은 특히나 80만 평에 이르는 민족공원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위쪽에 낙후된 구릉지 일대에 있는 주거지의 재개발 가능성, 다양한 개발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률과 맞물려서 투기 수요를 억누르고 잠재워 놓고 조금 시장이 잠잠해질 때 다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분간 개발을 보류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용산권을 접근하실 때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정도를 예측하고 들어왔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여유 있게 들어오셔도 충분히 기다린 시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일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특히 청파동 같은 경우는 이미 4,000여 한번 거론이 됐던 곳이고 구릉지의 좁은 도로를 아직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개발 계획과는 보류하는 별도로 서울역 북부역 세컨 개발은 이미 2015년도에 7017이라는 서울역 일대 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신다라면은 서울역 북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서계청파동 일대의 주택지는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나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도 물밑 작업을 통해서 다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의 자금 정도면은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진입하신다라면은 앞으로 그 어떤 곳보다도 많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곳 또는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곳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그 어느 곳보다 큰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넉넉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 것 같거든요. 투자 지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확한 투자지를 선택하신 후에는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 전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언제나 무료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23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송파구 문정동의 파크아비오 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을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거주 여부는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님, 지금쯤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일단 지도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크아비오 같은 경우는 이 문정동에서 입주한 비교적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딱 5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분양을 받으신 거면 또 이게 조건도 좋게 받으셨을 거예요. 2013년도 입주니까 2013년도에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세 면제 주택 기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조금 더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자, 산천을 건너면 이곳에서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이거는 또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죠.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위례 신도시가 완성된 신도시가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라는 것이죠. 즉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업무지구, 또 개발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좋고 대규모 4만 세대의 주거타운이 지속적으로 조성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꾸준하게 끌어올릴 것이고 자체적인 재건축 지역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례신사선, 이 위례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인 위례신사선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동남권, 파크아비오 있는 때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쳐 들어가면서 문정역 쪽과 장지역 사이에 지금 여기 하나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호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즉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을 더 보유하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정도의 기간 동안 앞으로 더 보유하셔도 충분히 상승 가치 있다라는 기분 좋은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제가 1가구 3주택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 하나는 두 개는 아파트고 하나는 오피스텔인데요. 네. 지금 오피스텔은 분양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를 내고 네. 그다음에 두 아파트 중에 그것도 하나도 더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냥 가져가서
네. 팔아야 되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3주택자가 되시는 상황인데 그럼 아파트 중에 하나에는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다른 데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기 성수동 일가의 동아 아파트 32평 가지고 있고요. 네. 가양동 강나루 현대 아파트 24평.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고양시 원흥동 네. 그 봄 오피스텔이라고 6평짜리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네. 지역적으로 멀리 분포가 되어 있어요. 성수동, 가양동, 그리고 고양시 원흥동까지. 자, 어떻게 네. 좀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 현재 그럼 2주택자시네요. 그죠? 예, 지금 2주택자고 네. 한 9월 말일까지 거기가 오피스텔이 입주 완료거든요. 자, 오피스텔은 이미 이제 그 임대사업 등록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아직은 네. 저기 안 했는데요. 해야 돼. 그것도 하는 게 좋은 건지. 운영을 모르겠네요. 하시려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야죠. 아, 네네. 당연히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나한테 불리하면 안 하면 나한테 불리했지 유리한 건 없어요. 아, 네. 왜냐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그건 주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성수동 일가의 동아 아파트하고 지금 가양동의 네. 강나루 현대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아파트가 먼저예요? 아, 근데 그거를 똑같은 2016년도에 똑같이 샀어요. 2016년도에 같이 샀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 2주택 그런 것도 안 되네요. 그죠? 네, 네, 안 돼요. 둘 중에 그걸 하나는 무조건 몰랐어요. 등록을 해야 되네. 안 그러면 무조건 중과세니까. 네네.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차익이 더 커요? 아, 성수동이 그렇죠. 그러면 성수동 거는 1주택, 네. 성수동을 1주택 만드시고 네네. 강나루 현대는 등록하세요. 아, 등록하는 게 좋아요? 네, 등록하셔서 어차피 10년짜리는 이제 해당이 안 되시고 네. 8년짜리 등록하시면 네. 장기 보유 투표는 70%까지 공제 받으니까. 왜냐면 네. 가양역이 급행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급행역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다행히도 이 지역 수요에 맞는 이 24평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여기가 마곡 신도시가 있어요. 기업 도시가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 마곡 기업 도시가 네. 원래는 처음에 100개 업체였는데 여기가 네. 150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입주 업체가. 네, 네네. 근데 아직 입주 업체가 한 100여 개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럼 추가적으로 50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더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럼 기업이 더 유입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수요자가 네. 이 지역에 더 유입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수요자가 더 유입될수록 역세권에 있는 이런 20평대 아파트들은 더욱더 네. 강한 수요의 증가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해도 충분히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그럼 나 임대사업자를 내가 그것도 내는 게 세테크도 좋다는 하고 또 네. 앞으로 상승 여력도 더 누리고. 네. 네. 마곡지구 입주가 마무리돼서 이 도시가 완전하게 이 지역을 끌고 나가려면 앞으로 최소한 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정도 돼야 되니까요. 아, 네. 등록하셔서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아,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되셨던 부분 시원하게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노원구 상계동의 뉴타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사는 지가 한 9년 됐는데 네.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혹시 집원이나 뭐 다세대 주택이면 이름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톰스타운이라고 빌라예요. 네, 노원구 상계지구의 재건축지구의 톰스타운이라는 지금 빌라를 네. 하나 가지고 계시고 오래 보유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네네. 해야 하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몇 구역이에요? 2구역 12블럭이요. 2구역이요, 2구역? 네네. 네, 2구역이고 한 9년 정도 갖고 계셨어요? 네. 네, 그동안은 좀 마음고생 좀 했어요. 그죠? 예, 그때 네. 당시 바로 개발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동안 마음고생 했잖아요. 예, 예. 이제 보상 받으시면 돼요. 아. 네, 이제 보상 받을 단계에 진입했고 그러니까 보유하시란 소리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2구역이면은 지금 상계뉴타운이 제일 큰 구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4구역이 지금 2020년 입주 예정이고 네.
지금 6구역 지금 분양할 예정이고 올해. 그죠? 아, 6구역이 올해 분양돼요? 예, 일단 예정 그렇게 잡아놨어요. 예, 예. 그리고 앞에 또 5구역도 진행되고 있고, 뭐 3구역은 물론 해제됐지만은 뭐 지역주택조합을 할까 말까 막 그런 얘기 있고, 어쨌건 뭐 네. 3구역을 제외하더라도 네. 2구역하고 5구역만 해도 여기가 거의 한 4,000세대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지역 여건을 보게 되면 이 노원구 일대 주공 아파트들 거의 한 4만 세대가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만 4만 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지역은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가 전부 다 노후가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새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뀌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했죠? 예. 당분간 재건축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누르면서 상계 재정 창계 뉴타운이 오히려 지금 반사이익을 얻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보유하셔서 언제까지 보유하셔도 되는 거냐면 네. 새 아파트가 아예 바뀌어서 얘 네. 입주해서 전형적으로 입주한 이후에 가격을 형성하는 입주한 4년에서 6년 차 있잖아요. 예, 예. 요때까지 보유하셔도 충분한 거니까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충분하게 가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9년을 앞으로 네. 10년에서 다 보장해 줄 거니까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네. 뭐 나중에 추가 분담금 막 이런 거 머리 앞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